자, 이번에는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주셨던 화승 엔터프라이즈 6%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시황과 이 부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부분은 정확하게 좀 희석이 되었죠. 그런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화 환차익 부분의 수혜 쪽으로 의료 업종 쪽에 특히나 OEM 쪽을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속에서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먼저 동반해서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자리에 직전 고점 부분들을 조금 뚫어냈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켜줘야 될 자리는 14,5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추가 우상향 쪽으로 조금 틈새 쪽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과 대비했을 때 만약 14,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포트에서도 좀 제외를 하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업종의 편식적인 부분보다는 아예 빅세일이라는 언급과 함께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기관발 매수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적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3분기 실적 부분 이후에 4분기 실적까지는 성수기적 부분과 판단했을 때 화승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영업무역이나 또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요. 역시나 하지만 실적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접하고 계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됐던 부분이겠죠. 나스닥이라든가 또는 다우 존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S&P 500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갭을 메꾸는 작업들에 대한 명분의 핑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탄핵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발표에서 민간 부분에서는 5개월 만에 긍정적인 시각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PMI 부분에서 공급관리지수 부분에서는 위축되는 부분들을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유로존도 마찬가지겠고요. 그 속에서 왜 이 갭맥고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예상치 하회 쪽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이제 같은 경우는 벌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중요한 갭을 메꿔주고 있는 템포에서 두 번째 갭을 메꾸러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 오늘의 또다시 한번 주택지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제 둔화되고 있는지 확장되는 둔화가 나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는 반드시 시장의 트레이딩 쪽을 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눌림 조정 가능성, 아직까지는 대폭락 부분이나 급락 부분의 여파보다는 잠시 좀 쉬어가는 템포, 수급이 아직 정확하게 빠지진 않았죠. 하지만 이 부분을 언급드리면서 이번 주 주초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비추세이지만 매도 전환됐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관가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먼저 조정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조정 시그널들을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코스피로 따라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빅세일 부분, 그러니까 전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서 바닥권에 대한 매수들까지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던 음식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화장품 부분에 대한 대형주도 좀 이런 부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 하락 부분이 실제 시장 부분의 코스피 쪽으로 같이 동반 열리는지 오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파생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제 꽉 채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277.40이 돌파하면, 그러니까 고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그 반대 방향 쪽으로 위쪽으로 더 열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꽉 채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 부분에 이제 여유가 조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순환맥 기준까지 다 판단을 했을 때 종목별에 대한 단기 상승 부분들이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분들까지 코스피 쪽과 이 미래가치라는 선물 부분까지 꽉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오늘 피식 선물 변고가의
고점은 279.10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를 보셨던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바로 258.8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테스트가 리셋이 된 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최근 고점 부분에서 이번 주 초에 발생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깨졌을 때 하락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열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위쪽 마디를 조금씩 이제 낮춰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면 위쪽을 오늘 저점 이탈 부분에 대한 지지 변곡을 하지 못할 포인트, 지지를 할 경우에는 아직 훼손되지 않는 거겠죠, 상승 추세가. 그래서 그 부분을 277.20포인트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반부에 개파락 부분의 이탈 여부 이후에 저항 걸리는지 반드시 보시면서, 저항 걸리면 오늘 조금 쉬어가겠구나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요, 오늘의 필식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말씀 좀 드려보면, 아침과 저녁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접했던, 반복됐던 것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DMZ 평화지대 부분에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DMZ 평화공원 쪽의 수혜 부분에 갭맥 보이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탈 부분의 손절가인 11,400원 정도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추가 반등 부분, 매물대를 13,300원대부터 풀어가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쥐레 제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희건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갭맥 구기가 잘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1,300원대 돌파 안착 여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일신석재입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성향과 함께 추가적으로 우상향들이 완전히 열려서 살짝 눌려가고 있는,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전 고점보다 조금 더 낮은 부분에서 3,950원에 대한 돌파 안착 여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자연과 환경을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와 마찬가지로 차트상의 캔들들이 상당히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하게 변동성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될 부분의 강력 지지력은 1,080원을 설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같이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필식